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경기문화재단과 강의하는 6번째 시간. 이번에는 임진왜란 때 경기도에서 큰 전투들이 많았거든요. 패배한 전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승리했던 전투, 황현필이 선정한 임진왜란 당시 경기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3번의 승리했던 전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신각의 해유령 전투. 여러분 낯설죠? 실제로 해유령 전투는 그렇게 규모가 큰 전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각이라는 인물을 꼭 좀 기억해야 하기에 제가 이 해유령 전투를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1592년 4월 13일 권희 씨가 부산 앞바다에 상륙을 했고, 부산성에서 정발 장군, 동래성에서 송상현 장군께서 장렬히 싸우다 전사하고 그 성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상주에서는 이 일에게 제가 장군자를 붙이기 싫네요. 도망자의 대명사 아닙니까? 상주에서 이일이 패하고 충주에서 신립장군이 패하면서 4월 30일 조선의 임금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몽진을 떠납니다. 선조는 몽진을 떠나면서 수도 한양 방비의 총사령관으로 유도대장 이양원이라는 인물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도원수, 지금 같으면 합참의장의 문신이었던 김명원, 그리고 도원수 바로 밑에 부원수의 조선의 최고 무관 중에 한 명이었던 신각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한강 방어전을 김명원, 유도대장 이양원, 그리고 신각이 함께 치릅니다만 한강이 뚫리죠. 김명원은 개경 쪽으로 후퇴를 합니다. 물론 선조는 벌써 평양까지 도망을 가 있고, 유도대장 이양원과 부원수 신각은 경기도 양주 지방으로 후퇴를 하면서 함경도 병마사가 살짝 아래로 내려와서 이혼이라는 함경도 병마사와 합류를 합니다. 김명원과 신각이 서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명원은 부원수 신각이 도망을 간 것 같다라고 선조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게 100% 김명원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훗날 이순신이 백의종군 당할 때 이순신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게 문신 김명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명원 입장에서는 무관이었던 부원수 신각과 연락이 되지 않으니 그런 보고를 선조에게 했던 거고, 선조는 신각을 참수하라고 선정관을 보냅니다. 근데 신각은 한양을 점령한 일본군들 중에 일부가 방심하여 경기도 양주까지 와서 민가를 약탈하고 있을 때 그들을 기습 공격하여 70여 명의 일본군의 목을 뱁니다. 여러분, 1592년 5월 7일 이순신의 옥포해전이 임진왜란사 통틀어서 우리의 첫 번째 승리였고, 바로 경기도 양주 해유령 전투 70여 명의 목을 베었던 이 승리가 5월 17일이었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최초의 승리가 됩니다. 이런 승리를 했음을 신각은 그제서야 임금에게 장계를 올립니다. 아니, 신각을 참사라고 조선의 임금 선조는 선정관을 보냈는데 신각이 내가 이만큼 해유령에서 승리했습니다라고 장계가 올라오니 임금 선조는 다시 선정관을 내려보냅니다. 신각에 대한 참수를 멈춰라. 와! 임진왜란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던 부원수 신각은 억울하게 참수를 당합니다. 신각이 참수당하고 신각의 참수를 멈추시오라는 다시 임금의 명령을 받은 선정관이 내려왔지만 신각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육지에서 임진왜란 최초의 승리를 거둔 신각과 해유령 전투와, 그래서 경기도 양주에 가면 이 해유령 전투 전적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전투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투, 당연히 임진왜란 역사상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행주대첩이죠. 여러분, 행주대첩의 주인공은 권율이지 않습니까? 일본군이 육지로 전라도를 공격했을 때 웅치혈전, 그리고 이치대첩, 권율과 황진의 승리,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참전해서 평양성을 탈환하고 한양에 있는 일본군은 고립되어 있는 형국이었고, 당연하죠. 이순신이 바다에서 연전연승하니까 서해바다를 통해 보급도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 한양을 탈환하기 위해 원래 강화도를 점령하고 있었던 김천일 그리고 권율은 한양 근처 행주성에 3,000병력과 함께 주둔하고, 이치대첩에서 맹활약을 하고 큰 부상을 당했던 황진 장군은 성거이 등과 함께 수원까지 올라와 있으면서 한양의 일본군을 압박합니다. 그런데 평양성을 쉽게 탈환했던 명나라 총사령관 이여성이 한양을 소수의 병력으로 공격하다가 벽제간에서 크게 패합니다. 그래서 놀란 명나라 군대가 다시 한양 쪽에서 말머리를 거꾸로 돌려버리죠. 그러다 보니 명나라와 함께 한양을 공격하려고 했던 수원의 성거이나 황진 그리고 행주산성의 권율은 위기에 빠집니다. 이때 벽제간에서 명나라군을 격파했던 일본군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상태로 3만의 병력이, 그리고 일본의 그 상당수 네임드 있는 무장들이 행주성을 산책하듯이 공격합니다. 당시 행주성에는 권율, 그리고 의병장 김천일, 그리고 승병장 처형, 근데 병력이 3,000, 일본군은 3만. 이거 쉽지 않은 전투죠. 정말 말도 안 되는 혈전이. 그런데 이 행주성이 지켜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임진왜란 초창기에 있었던 부산성의 정발장군이나 동래성의 송상현 장군이 쓰지 않았던 신무기들, 우리의 신기정과 화차, 그리고 비격진천내, 그리고 이순신이 권율에게 넘겨주었다는 천자총통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열차게 수성전이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운이 좋았던 건 일본군이 이 행주성에 조선 병력이 얼마 되지 않고 성벽도 낮고 그러니 너무 쉽게 보고 공격을 했던 겁니다. 제대로 된 공성장비 하나 준비해 오지 않고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1592년 2월 12일 오전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10시간 동안에 3,000병력으로 3만 일본군을 막아내면서 일본군이 1,000명 정도 전사했던 전투가 행주대첩입니다. 최근에 이 행주산성이 그냥 흑성이 아니라 석성이었다는 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학계가 좀 발칵 뒤집히기도 했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주대첩 그러면 권율만 기억합니다만,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충청수사 정걸은 이순신 장군의 스승이죠. 연세가 거의 80이다 된 정걸이 이순신의 추천으로 충청도 수군절도사가 됐고, 그 수군절도사 정걸은 조선의 판옥선을 이끌고 한강을 거슬러 와서 화살이 다 떨어진 행주산성에 화살 수만 개를 보급함으로 인해 버틸 수 있었다는 말씀과 더불어, 이건 진짜 권율 이 행주성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곧 치열한 수성전이 전개될 테니 조선의 병사들을 쉬게 하라는 권율의 명령을 불복해 가면서 조경 장군이 목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권율 분노합니다. 병사들 쉬게 하라고 했더니 왜 목책을 만든단 말이냐. 조경은 그런 권율의 불호령이 떨어졌지만 진짜 개무시하고 목책을 만듭니다. 목책을 2중 3중으로 설치합니다. 이 목책이 없었으면 행주성 전투는 우리가 패배로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권율도 소인배가 아니었던 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임금에게 조경이 목책을 만들지 않았으면 행주성의 승리는 불가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문관이었기 때문에 무관 조경만큼 실제로 전장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었고, 권율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 권율도 훌륭하다, 조경 장군도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주대첩 마무리. 여러분, 경기도 안성에 가면 죽주산성이 있습니다. 산책하기도 참 예쁜 성이고요. 그리고 또 안성에 가면 송문주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송문주 장군이 당시 고려 백성들과 함께 죽주산성에 들어가서 몽골의 침략에 맞서서 이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성은 여러분 교통의 요지지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안성을 통과합니다. 더군다나 부산에 전진기지를 만들어 놓고 한양을 점령하고 있는 일본군들 입장에서는 이순신의 활약 때문에 바다로 한강을 통해 한양으로 들어가는 보급로가 막혔기 때문에 육지 보급로는 지켜져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 안성을, 조선군이 만약에 이 안성을 차지해버리면 일본군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죠. 누군가가 이 안성을, 죽주산성을, 더군다나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장 무력이 뛰어났던 7명의 부하 7본창 중에 한 명이었던 후쿠시마 마사노리의 4,000병력이 지키고 있었던 이 죽주산성을 빼앗아버린 조선의 위대한 장수가 있었으니 바로 황진입니다. 여러분, 황진은 일본군이 육지를 통해 호남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 웅치혈전을 통해서 웅치를 넘어선 앙코쿠지 부대를 새벽에 야간 기습을 통해서 안도건에서 물리치고, 그리고 고바야카와의 1만 병력을 이치고개에서 권율과 함께 막아낸단 말이죠. 여러분, 권율은 문관이었고 당시 전라도 순찰사가 된 지 일주일 정도 되었기 때문에 황진에 대한 명령권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1만의 일본군 고바야카와 병력과 싸웠던 건 전라도 화순 동복 현감 황진의 희야병력 700이 주 병력이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치 승리는 황진의 거의 영적 활약 덕분이었던 게 팩트고 사실입니다. 황진은 그 이치 전투에서 부상당합니다. 권율은 이치에서 승리하고 나서 행주성까지, 실은 권율은 그 전에 독산성 전투도 치르는데요, 행주성까지 올라가 있는 거고, 황진은 부상을 치료하고 조금 늦게 수원에 합류하여 성거희 장군과 함께 있습니다. 적진을 정탐하던 중에 황진이 적에게 포위당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황진 장군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황진은 1박 2일 동안 적진을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삼국지에서 유비의 아들 아두를 품고 적진을 누볐던 조자룡처럼 갓난아이만 품에 안지 않았을 뿐이지, 아니 여러분, 걸어서 들어가 놓고 말까지 빼앗아 타고 돌아오는데 황진 장군의 수염에는 일본군의 피가 고드름처럼 이렇게 맺혀 있었단 말이죠. 그 공로로 인해서 황진은요, 충청도 병마사가 됩니다. 임진왜란 일어날 때 가장 말단 지방간인 동복 형감이었던, 쉽게 이해하면 중이나 대위 정도 되었던 계급 황진이 전쟁 발발 6개월 만에 이순신과 같은 풍계인 군단장까지 돼버리는, 그만큼 그 6개월 동안의 황진의 공은 대단했죠. 충청도 병마사면 충청도만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황진은 그 안성, 죽주산성을 공격합니다. 황진의 병력은 겨우 1,000. 그런데 그 1,000이 어찌 보면 조선의 병사들 중에는 최고 특공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000으로 4,000 병력이 지키고 있는 죽주산성을 공격해서 승리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본진을 허술하게 열어놓고 후쿠시마 마사노리가 조선군 본진, 황진의 본진을 공격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는 함정이었습니다. 비어있는 죽주산성을 황진이 점령해 버리니, 이게 1593년 1월이고 이게 육지를 통해서도 한양에 대한 보급이 막히니 일본군은 명나라와 휴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부산까지 철수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진주성을 공격한다라고 하니, 황진은 충청도 병마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주성을 지키겠다라고 내려갔고, 그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일본군 10만 병력을 8일 동안 막아냈고, 황진은 8일째 총에 맞고 전사하고 9일째 진주성이 함락되었지만, 그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일본군의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임진왜란 3년간의 휴전을 가능케 한 인물이 바로 물론 이순신이었고요, 바다에는, 육지에는 황진이었다. 그래서 안성의 죽주산성을 가면 고려의 송문주 장군과 조선 임진왜란의 황진 장군을 떠올리면서 산책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과 더불어 임진왜란 때 경기도에서 있었던 3번의 승리, 신각의 해유령 전투, 권율, 조경, 김천일, 그리고 처형의 행주대첩, 그리고 황진의 죽주산성
점령까지 새 전투를 말씀드렸습니다.